안녕하세요. 자담세무회계 세금연구소 소혜경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여러분에게 제가 대법원 판결 내용을 설명해 드릴 텐데요. 굉장히 중요한 사안입니다. 여러분 귀 활짝 여시고요. 무거운 생각 좀 내려놓으시고 그리고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제가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제목은요, 제3자 직접 배정 방식의 유상 증자 시 신주 인수대금을 당해 주주가 직접 부담을 해서 주식을 취득을 했을 때 이 주식이 운이 좋게도 우회 상장으로 상장 차익이 발생을 합니다. 이런 상장 차익에 대해서 과연 우리 상증세법에서는 증여세로 보고 있을까요? 없을까요? 오늘은 아주 길고도 길었던 험난한 판결 내용에 대해서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제목 한번 더 보시기 바랍니다. 제3자 직접 배정 방식의 유상 증자 시 신주 인수대금을 직접 부담을 해서 취득한 주식이 운이 좋게도 우회 상장됨으로 인해서 발생한 그 상장 차익에 대해서 우리 증여세법, 상증세법에서는 과연 과세 문제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 그 내용입니다. 싸움은 길고도 험난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서울고등법원, 그리고 대법원까지 가서야 정말 결말이 났던 사안입니다. 처분의 경위를 좀 보셔야 되는데요. 여러분, 처분의 경위는 제가 원문 그대로 갖고 왔습니다. 판결 내용은 일단은 1심이 서울행정법원의 그 1심이 원고가 승소했어요. 그러니까 국세청이 진 사안입니다. 졌는데 이 국세청에서가 항소하고 상고하고 했던 사안입니다. 그래서 서울고법, 대법까지 간 사안인데요. 모두 원고가 이겼습니다. 자, 처분 경위는 제가 원문 그대로 갖고 왔으니까 저랑 같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얘기에는 이제 NHN이라는 그 회사가 등장을 하는데요. 이 NHN이라는 그 주식 회사가 2004년 10월에 게임 사업부만을 이제 분사해가지고 띄어내가지고 비상장 법인인 NHN 게임스라는 그 게임 회사인 것 같습니다. 주식 회사를 설립을 합니다. NHN은요, NHN 게임스의 그 설립 당시 총 발행 주식이 이때 40만 주였는데 이 주식을 모두 인수했고요. 그리고 이듬해 2005년 4월에 20만 주를 추가로 더 인수를 해서 이 NHN 게임스의 사실상 단독 주주였습니다. NHN 게임스는요, 2006년 2월 달에 이제 그 상법에 의한 그 제3자 배정 방식의 유상증자를 실시를 했는데 이 유상증자에서 임직원들인 원고들에게 신주 인수권을 부여를 하고 증자를 실시합니다. 이때 액면가, 납입가 모두 이제 주당 5,000원이었고요. 그리고 이듬해 2007년 6월 5일에는 원고 1이 대표이사인데 이 원고 1에게 신주 인수권을 부여해서 유상증자를 실시합니다. 이때 액면가 5,000원짜리를요 7,000원에 발행을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NHN 게임스의 그 주주변동 사안을 좀 보시면은요, 표에서 2006년 2월 21일 이제 최초 유상증자 제3자 배정 방식에 의한, 직접 배정 방식에 의한 그 유상증자에서는 NHN이 65% 지분율, 그리고 원고 1 대표이사였습니다. 26.1% 그리고 원고 2, 3, 4 이렇게 해서 직원분들인데요. 2, 3, 4가 이렇게 지분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007년 6월 5일 날 한 번 더 이제 유상증자 실시를 했잖아요. 그러면서 대표이사가 이제 좀 더 많이 가져갔는데 지분율이 확 뜁니다. 대표이사 원고 1이 46.71% 그리고 NHN은 46.88% 그리고 원고 2, 3, 4가 지분율이 감소했네요. 자, 그러면 원고 1 같은 경우에는 이제 2005년 9월부터 유상증자 바로 직전부터 이제 2010년 7월 6일까지 대표이사로 재직을 했고요. 원고 2, 3, 4는 직원으로 근무했던 사안입니다. NHN 게임스는 이제 2008년 5월 28일부터 이제 10월 24일까지 총 478억 원에 상당하는 그 금액을 지급을 하고 이제 코스닥 상장법인인 주식회사 웹젠의 주식 308만 565주를 매수를 합니다. 478억 원이 이제 NHN 게임스에서 이제 조달했던 자금인데 아마 이 자금에 좀 무리가 갔는지 이 중에 한 절반 가까이 250억 원, 절반이 좀 넘죠. 250억 원에 대해서는
NHN에다가 전환사채를 발행을 해서 자금을 충당을 합니다. 그럼으로써 NHN 게임스는 웹젠의 최대 주주, 지분율 23.74%에 해당되는 최대 주주가 되는데요. 이 웹젠이 상장법인이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 웹젠이 2010년 7월에 그 최대 주주였던 NHN 게임스를 LI 흡수 합병하자 해가지고 합병하자 해가지고 NHN 게임스를 흡수 합병합니다. 제가 좀 사투리가 나왔습니다, 여러분. LI 어디 사투리인지 모르지만 잠깐 졸고 계신 분 계실 것 같아가지고 졸지 마시라고, 잘 보시라고 잠깐 제가 좀 딴짓해봤습니다. 이렇게 해서 보시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웹젠이 2010년 7월 7일 날 이제 최대 주주였던 이제 NHN 게임스를 흡수 합병했잖아요. 그럼 약간 느낌이 오잖아요. NHN 게임스는 비상장 법인이고 웹젠은 상장 법인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웹젠이 NHN 게임스 최대 주주였던 NHN 게임스를 흡수 합병을 하니까 이 과정에서 뭔가 이익을 보는 자가 있을 것 같다는 느낌이 딱 오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 사안에 대해서 서울지방국세청이요, 주주 그 변동조사를 실시한 다음에 캐치를 했습니다. 어떤 사안인고 하니 이 색깔 있는 글씨 보시면요, NHN이 NHN 게임스 최대 주주일 당시 실시된 이 사건의 유상증자 2006년이었죠. 유상증자에서 이 사건 주식을 인수한 후 5년 이내, 2010년이니까 5년 이내 걸려들잖아요. 이 사건 흡수합병에 따라 합병법인인 웹젠이 주식을 배정받았기 때문에, 그렇죠, 그 가액이 증가된 것은 상증세법 41조의 5 제1항 그리고 상증세법 제2조 3항이 정한 과세 요건에 해당한다라고 봐가지고 어떻습니까? 과세 자료 통보를 한 사안입니다. 이 사안에 대해서 처분청, 지방 일선 세무서는 증여세 부과 처분을 했고, 이 사안에 대해서 갑자기 봉변을 당했다고 느꼈던 원고들이죠. 원고 1, 2, 3, 4는 이의를 제기를 합니다. 심판 청구를 했지만 기각당했고, 그러면서 자 1심, 2심, 3심까지 진행한 사안입니다. 자, 어떻게 내용 정리되셨나요? 거의 후미에 대한 이 중간 사안이 가장 중요합니다. NHN이 이제 NHN 게임스 최대 주주일 당시에 실질은 이 사건 유상증자에서 이 사건 주식을 인수한 후 5년 이내에 걸려들잖아요. 자, 2006년 2월 21일이었는데 이로부터 이제 5년 이내에 흡수합병했기 때문에 이제 어떻습니까? 그 상장 차익에 대해서 이제 이익을 얻었다라고 해서 이제 어떻습니까? 그 흡수합병 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합병 이익에 대해서 이제 이익을 받았다, 그러면서 이제 과세를 하겠다, 그러면서 이제 사안이 불거진 내용인데, 자, 이 사건에서는요, 당사자들의 주장을 한번 보셔야 됩니다. 우리 피고 처분청은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느냐? 주장은 이겁니다, 여러분. 증여세 과세 요건 중에 증여 사실이 존재와 관련돼서는 우리 상증세법 제41조의 5 제1항 그리고 상증세법 제2조 제3항을 각각 근거 법령으로 제시하면서 증여세 부과 처분은 합당하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서 원고들은 이 법령에서 정한 과세 요건 사실이 존재하지 아니한데 이 증여세 부과 처분은 위법하다라고 하면서 반기를 든 사안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처분청이 주장하는, 즉 피고가 주장하는 이 사안에 대해서 하나하나 짚어보셔야 되는데, 과연 우리 상증세법 제41조의 5 제1항이 적법한지, 그리고 아니면 요게 41조의 5 제1항이 적용이 불가능하다 그러면 포괄주의 유형을 이제 근거로 제시한 상증세법 제2조 제3항을 과연 이 사안에 적용을 할 수 있는지 여부를 하나하나 조목조목 면밀하게 들여다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국세청은 굉장히 악랄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정말 물러서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납세자분들은요, 정신 바짝 차리셔야 됩니다. 그리고 혹 어떤 처분, 어떠한 그 과세 처분을 당했다 그러면 여러분 정말 주위에, 아니면 저를 찾아오시기 바랍니다. 저도 요번에 정말 좀 제가 약간 우스갯소리를 한번 하면은 제가 이제 지금 심판 청구도 진행하고 있고, 지금 과세전 적부심 지금 한 건 지금 요번에 한 거 있는데요. 오피스텔 때문에 지금 불거진 사안입니다. 그래서 이제 조정 대상 지역 내 소재했던 주택에 대해서 지금 다주택자 그 과세로 해가지고 중과로 해가지고 세금이 지금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억대가 넘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지금 과세전 적부심을 신고를 해가지고 그 주장을 내용을 하는데, 이제 처분청에서가 지금 저희 쪽으로 의견서를 보냈는데요. 여러분, 정말 맨정신의 일반인이 읽으면은요, 정말 화가 나고요. 정말 뚜껑이 열리는 사안이거든요. 근데 저희는
솔직히 이제 납세자를 대리해야 되는 입장이고 저도 이제 인간이지만 그래도 일단은 좀 냉정한 그 정신으로 그리고 냉정한 차가운 이제 마음으로 그리고 눈은 따뜻한 눈길로 납세자분을 보듬어 드려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정신 바짝 차리고 지금 저희 송대곤 세무사랑 해가지고 지금 그 이견서에 대한 지금 반론을 펴기 위해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 오늘 내일까지 지금 이 보정서를 제출해야 되는데 지금 그 의견서랑 해가지고 같이 자료를 취합을 해가지고 지금 최대한 지금 할 수 있는 노력을 지금 자료도 막 찾고 뭐 판결 내용 같은 거 찾고 해가지고 지금 첨부를 해서 제출하고 있는데 정말요 제가 요번 사안 같은 경우도 보면 느끼는데요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경정 청구하거나 이러면은 우리 처분청에서가 정말 담당자들이 정말 사람의 가슴을 울리는 그런 정말 가슴 따뜻하신 분들 마음이 따뜻하신 분들도 많이 계세요. 근데 이번 적부심 같은 경우에는 정말 사람을 정말 때려잡아도 이렇게 정말 처절하게 사람을 때려잡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상황을 좀 겪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하나하나 겪으면서 제가 느끼는 건 뭐냐면은 우리 납세자분들 정말 정신 바짝 차리셔야 되겠다. 그리고 우리 납세자분들을 대리하는 저 같은 세무사는 정말 이분들의 그 권리를 위해서 정말 노력을 많이 해야 되겠고 처분청에 너무 이제 속박돼가지고 귀속되는 그런 입장이 아니고 어쩌면 제3자적 시각이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정말 연구도 많이 해야 되겠고 정말 우리의 목소리를 우리 납세자의 목소리를 권리를 더 힘있게 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일단 어쨌건 저쨌건 제가 좀 삼천포를 빠져들었는데요 너무 화가 나가지고 제가 이 사안도 제가 보면서 그렇습니다. 자, 그럼 본론으로 들어가서 상증세법 제41조의 5 제1항이 정한 증여 요건 사실 존재 여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상증세법 제41조의 5 제1항에서는요 어떤 규정을 하고 있냐? 그 조문이긴 하지만 지금 현행 조문하고도 많은 차이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최대 주주 등과 특수관계 있는 자가 최대 주주 등으로부터 해당 법인의 주식 등을 증여받거나 유상으로 취득한 경우 또는 증여받은 재산으로 최대 주주 등이 아닌 자로부터 해당 법인의 주식 등을 취득하거나 다른 법인의 주식 등을 취득한 경우로서 그 주식 등을 증여받거나 취득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그 법인이나 다른 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주권 상장 법인과 합병됨에 따라 그 가액이 증가한 경우로서 주식 등을 증여받거나 유상으로 취득한 자가 당초 증여세 과세가액이라든가 취득가액을 초과하는 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금액 이상의 이익을 얻은 경우라면 이때에는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 조문을요 찢어서 4가지로 조건을 달아보면 이렇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가 수중자가 최대 주주 등과 특수관계 있는 자일 것. 수중자 원고 1, 2, 3이죠. 최대 주주 등 어떻습니까? NHN이죠. 특수관계 있는 자일 것 맞습니다. 특수관계 있는 자일 것. 그리고 첫 번째가 수중자가 최대 주주 등으로부터 해당 법인의 주식 등을 증여받거나 유상으로 취득하거나 유상 증자했잖아요. 자, 취득했고 아니면 증여받은 재산으로 최대 주주 등이 아닌 자로부터 해당 법인의 주식 등을 취득하거나 다른 법인의 주식 등을 취득한 경우일 것. 세 번째가요. 수중자가 그 주식 등을 증여일 등으로부터 5년 이내에 걸려들어야 됩니다. 해당 법인 또는 다른 법인의 특수관계에 있는 주권상장법인 웹생과 흡사병됐잖아요. 합병됨에 따라 그 가액이 증가할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식 등을 증여받거나 유상으로 취득한 자가 당초 증여세 과세가액이라든가 취득가액을 초과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이익을 얻을 것, 3억 원 이상의 이익을 얻을 것, 그리고 그 시가의 30% 이상의 차이가 있을 것 해서 그런 어떤 이런 기준 금액을 충족을 해야 됩니다. 이런 조건 4가지를 다 충족을 했을 때 우리 상증세법 41조의 5 제1항에서는 어떻게 얘기하고 있습니까?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된다라고 해서 법문으로 명확히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여기서 당의 사안이 우리가 41조의 5 제1항에 적용되는지 여부를 한번 하나하나 찢어서 보시면은요 첫 번째 순서 첫 번째부터 보셔야 됩니다. 첫 번째부터 1, 2, 3, 4를 보셔가지고 이 중에 앞에서부터 차단되는 게 만약 충족이 되지 않는다 그러면 그 이후의 사안은 살펴볼 사안도 아닙니다. 증여세 부과 대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 첫 번째가 수중자가 최대 주주 등과 특수관계에 있는지 없는지 여부입니다. 즉 NHN이 상증세법 41조의 5 제1항이 정한 최대 주주 등에 해당되는지 여부입니다. 수중자는 원고잖아요. 자, 보시면은 우리가 최대 주주 등은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기업 집단의 소속 기업이라든가 당해 기업의 임원이어야 될 것, 그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과 이제
기업 집단에 소속된 다른 기업이 보유 주식을 합해서 그 합계가 가장 많아야 되고, 기업의 경영 등에 관하여 비공개된 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지위에 있어야 되고, 이런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을 했다 그러면 최대 주주라고 우리 기획재정부 경제령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안에서는요, 유상증자 당시에 NHN과 NHN 게임스 그 기업 집단에 소속되어 있었으면 어떻습니까? 명백하잖아요. 그리고 유상증자 당시에 이제 NHN이 NHN 게임스 최대 주주였음이 명백하고, NHN이 NHN 게임스 최대 주주일 뿐만이 아니라 우리 NHN이 어떻습니까? NHN 게임스를 분사해서 설립을 했잖아요. 처음에 40만 주를 인수했고 그 다음에 20만 주를 인수해가지고 단독 주주였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을 이제 고려했을 때 NHN은 NHN 게임스 경영에 관한 공개되지 아니한 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는 것도 법원은 판단을 할 수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NHN은요, 상증세법 41조의 5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최대 주주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자, 다음 또 보셔야 될 게 1번 항목과 관련돼서 두 번째, 원고들과 NHN이 과연 상증세법 41조의 5 1항 소정의 특수관계에 있는지, 원고들과 이제 NHN이 과연 특수관계에 있는지, 첫 번째는 NHN이 최대 주주였는지, 두 번째는 원고들과 NHN이 특수관계인지 아닌지 여부를 보셔야 되는데, 이 원고들이 NHN 게임스 임직원으로서 NH 게임스 위임이라든가 고용 관계를 맺고 있었잖아요. 직원 사내이사였지 않습니까? 그리고 NHN이 이제 유상증자 당시에 NHN 게임스 지분을 30% 이상 보유하고 있었고, 맞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원고들은 이 유상증자 당시 최대 주주인 NHN을 기준으로 했을 때 NHN이 30% 이상 출자한 법인인 NHN 게임스의 사용인이었으므로 이 원고들은 NHN과 특수관계에 있다라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첫 번째 조건, 상증세법 41조 5에서 정하고 있는, 자, NHN은 최대 주주에 해당이 되고, 그리고 원고들과 NHN은 특수관계에 해당이 된다. 따라서 첫 번째 요건은 충족을 합니다. 그러면 두 번째 요건입니다. 우리 두 번째 요건이 뭡니까? 한번 올라가서 보시면은요, 수중자가 최대 주주 등으로부터 해당 법인의 주식 등을 증여받거나 유상으로 취득하거나 아니면 증여받은 재산으로 최대 주주 등이 아닌 자로부터 해당 법인의 주식 등을 취득하거나 다른 법인의 주식 등을 취득한 경우여야 됩니다. 자, 보시면은요, 상증세법 41조의 3 제6항에서가요, 신주의 취득은 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우, 자, 최대 주주 등으로부터 주식을 증여받거나 유상으로 취득한 경우 또는 최대 주주 등으로부터 증여받은 자금으로 취득한 경우와 그 실질에서 동일하다고 평가할 수 있는 경우에 적용이 되어야 되고, 최대 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이 사례처럼요, 해당 법인의 제3자 직접 배정 방식으로 실시한 유상증자 절차에서 직접 신주 이수 대금을 부담해서 이렇게 신주를 이수한 경우에는요, 적용하지 않는 게 원칙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최대 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고 하더라도 해당 법인이 실시한 제3자 배정 방식의 유상증자 절차에서 최대 주주와는 무관하게 자신이 직접 출연한 자금으로 주식을 취득한 경우에는 최대 주주로부터 직접 취득한 주식이라든가 최대 주주로부터 이전받은 부를 토대로 취득한 주식의 상장 차익에 과세하려는 우리 상증세법 41조의 3의 입지법 취지와는 본사와는 관련이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급기야 피고 과세관청은요, 어떤 얘기까지 주장을 했냐면은 이 특수관계인인 최대 주주로부터 유상 취득한 주식과 해당 법인의 신주 발행 절차에서 해당 법인의 인수대금을 납입하고 취득한 주식은 그 대가를 지급받는 상대방이 최대 주주인지 아니면 그 해당 법인인지 차이만 있을 뿐 달리 취급할 이유가 없다라고 굉장히 억지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우리 대법원은요, 조세법률주의 그 원칙상 그 조세법에 관한 법률 규정인 과세 요건이라든가 비과세 요건, 감면 요건은요, 특별한 사정이 정말 없다 그러면 그때는 법문 물리게 해석 그대로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확장 해석하는 것은 안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양자를 동일하게 취급해서 최대 주주로부터 및 최대 주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이라는 이 문헌의 그 해석 가능한 그 한계를 이렇게 일반적으로 이렇게
지급받은 상대방이 최대 주주인지 아니면 그 해당 법인인지 그 차이만 있을 뿐이라고 억지로 주장하는 것은 해석 가능한 한계를 뛰어넘는 것이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첫 번째 요건에서는 이 사안이 맞아 들었는데 좀 요건을 충족을 했는데 두 번째 요건에서가 어떻습니까? 본 사안인 경우에는 상증세법 제41조 5에서 정한 과세 요건에 부적합하다는 판단을 대법원이 하고 있습니다. 행정법원 그리고 고법 그리고 대법원 모두 동일하게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 사안입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우리 상증세법 정의 규정에서 두고 있는 제2조 제4항에 의한 포괄주의 규정까지 지금 피고는 이제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 주장 내용도 지금 판결문에 나와 있는데요. 이 내용도 한번 보시면은, 자, 피고의 주장, 처분청은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NHN 게임스가 발행한 전환세채를 인수하는 방법으로 이제 어떤 얘기까지 하고 있느냐면, NHN 게임스의 웹진 주식이 인수자금을 지원한 결과 아까 487억 원이었나요? 478억 원이었나요? 한 500억 원이 안 되는 금액 중에 250억 원을 어떻습니까? 절반 정도를 우리가 NHN 게임스가 NHN에 전환사채를 발행을 했잖아요. 그래서 충당을 했잖아요. 그런데 그 결과 이제 이 흡사합병을 통해서 NHN 게임스를 우회 상장할 수 있도록 하였다라고 지금 우리 처분청은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원고들은 이제 NHN의 이와 같은 일련의 행위로 인해서 자신들이 인수한 NHN 게임스의 주식 가치가 상승하는 막대한 이익을 얻었기 때문에 이는 상증세법 제2조 정의 규정에서 두고 있는 제3항 포괄주의 증여 유형에 해당이 된다라고 하면서 이 주장이라도 넣어가지고 증여세를 어떻게든 뜯어내야 된다라고 지금 악랄하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국제적으로 절실하겠죠. 자, 이 사안에 대해서 한번 판단은요, 우리 대법원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그러면 처분청 너희들 얘기대로 상증세법 제2조 제3항을 한번 적용할 수 있는지 한번 보자 이겁니다. 자, 상증세법 제2조 3항은요, 일련의 행위를 연속된 하나의 증여 행위로 보기 위해서는 상증세법 2조 제3항에서 규정하는 둘 이상의 행위라든가 거래를 거치는 방법에 의해서 증여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키는 경우에 인정돼야 되는데, 이 사안을 한번 보시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여러분. NHN은요, NHN 게임스의 자산이라든가 수익가치, 그리고 존속 능력, 개인 인사상 부담, 사업 전망 등을 고려해서 그 유상증자할 때 어떻습니까? 추가로 NHN 게임스는 출자하지 않고 제3자 직접 배정 방식에 의해서 유상증자를 실시했잖아요. 그리고 이에 대해서 최대 주주였는데도 어떤 이를 제기를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제3자 배정 방식의 유상증자 당시에 그 웹젠과의 그 화평을 통한 우회상장이 예정되어 있었다고 그 2006년도부터 어떻게 2010년도에 일어날 일을 볼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 자료도 없는데, 자, 그리고 NH 게임스와 웹젠 그 주주 사이의 그 경영권 인수에 관한 그 양해각서가 체결된 게 아마 2007년 유산증자일로부터 이제 1년 정도 경과한 2008년 6월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양해각서 체결 당시 웹젠이라든가 웹젠의 주주들이 NHN과 특수관계도 있지 않았고요. 그리고 NHN 게임스는 웹젠 주식 매수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서 투자자를 물색하던 중에 이제 이 처분청은 한 250억 원에 대해서 이제 전환사채를 발행한 거에 대해서 지금 우회상장을 이제 하기 위해서 받아가지고 이제 조달한 거다라고 하면서 이제 억주장을 하고 있는데, 그 과정 중에 이제 투자자를 물색하던 중에 K런 파트너스라는 그 회사로부터 아마 제안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우선주 인수 방식에 대한 그 제안을 받았던 적도 나오고, 그리고 NHN은 투자에 따른 위험이라든가 기대 수익 등을 고려해서 NHN 게임스 전환사채를 인수했고요. NHN은 이 전환사채 인수를 통해서 상당한 이익을 또 얻어가지고 법인세로 더 납부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럼 이러한 구체적인 사안들에 대해서 상황 등을 종합을 했을 때 NHN은요, 이 개개의 행위라든가 거래는 모두 합리적인 경영 판단에 따른 정상적인 거래 행위로 보인다라고 대법원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원고들이 이제 NHN 게임스 신주를 인수할 수 있도록 한 행위가 원고들에 대한 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 좀 보시면은요, 원고들이 아까 보시면 2006년도에는 우리 신주 인수 취득가액이 이제 주당 액면액도 5,000원, 그리고 인수가액도 5,000원이었잖아. 근데 2007년도가 대표이사가 인수할 때는 이제 액면은 5,000원인데 7,000원에 인수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5,000원, 주당 취득 가격이 5,000원이나 7,000원이 시가보다 저렴하다는 점에 대해서, 저렴하다는 그런 입증에 대해서도 이 처분청은요, 주장이라든가 어떤 근거가 없어요.
그리고 상법에서도 이게 신주 발행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이사회 결의 사항으로 하고 있고, NHN은요, NHN 게임스의 그 주주일부는 이사회 구성원이 아닙니다. 그리고 제3자 배정 방식의 신주 발행에 그 별다른 이의를 어떻습니까? 제기도 안 했잖아요, NHN은. 그렇기 때문에 이 처분청의 주장대로 NHN이 원고들에 대한 제3자 배정 방식의 유상증자와 관련돼서 적극적으로 경영권을 행사하는 방식으로 기여를 했다라고는 보기가 어렵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NHN이요, NHN 게임스의 그 전환 세치를 인수한 거래가 원고들의 증여대에 해당하는지까지 이제 또 마지막으로 보면은 이 사건의 전환 사체가 상증세법 2조 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그 NHN 게임스 또는 그 주주인 원고들에 대한 기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라고 하면서 마지막 결론을 내고 있습니다. 아, 여러분 어떠셨나요? 제가 오늘은 그 제3자 직접 배정 방식에 의한 유상증자를 실시할 때 그 주식을 취득을 하고 나서 이제 몇 년 후에, 수년 후에 그 인수한 그 회사가 이제 상장법인에 이제 후수합병 돼가지고 우회상장이죠. 우회상장으로 발생한 상장 차익에 대해서 과연 그 상장 차익에 증여세를 부과하는 게 합당한지 안 한지 굉장히 길고 길었던 지루한 싸움이었던 대법원 판결 내용에 대해서 오늘 여러분에게 소개시켜 드렸는데요. 제가 오늘 이렇게 좀 어떻게 보면 좀 어렵고 그 판결 내용도 제가 그 판결 원문을 지금 이렇게 갖고 있는데요. 여러분 이게 요게 원문입니다. 이게 해가지고 제가 이게 이제 행정법원의 얘기고, 이제 서울행정법원 판결 내용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고등법원이라든가 이제 대법원 판결 내용은 굉장히 짧습니다. 왜냐면 이게 거의 지금 서울행정법원의 판결 내용에 준해서 이게 다 이제 거의 여기다가 조금 약간 이렇게 덮어쓰는 식으로 약간씩만 좀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이 판결 1심 판결 내용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해서 제가 이렇게 원문을 제가 복사하고 저장을 하고 있는데, 오늘은 이 내용을 여러분에게 소개시켜서 드리는 이유는요, 좀 어렵지만 그래도 우리 현실 세계에서는 굉장히 정말 여러 가지 형태의 그런 거래가 발생을 하고 경제적 상황 등과 맞물려 가지고 당의 그 사안이 과연 과세 요건에 부합되는지 안 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법적인 판단을 해야 되잖아요. 이렇게 법적인 판단을 할 때 과세관청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끌어들여 가지고 세금을 부과하려고 할 것이고, 우리 납세자분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그게 아니라는 사안에 대해서 반론을 펴면서 이제 그 세부담을 좀 이렇게 벗어나려고 하는 그런 입장에서 대립이 가게 형성이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참 울고 웃고 참 그런 일을 많이 겪을 수 있는데, 오늘은 제가 높아심에서 여러분 좀 조심하시고, 항상 어떠한 세금 문제에 직면을 했을 때는 항상 고심하시고 항상 좀 노력하고 많이 좀 여러분들에게 좀 쓸모있는 그런 자료를 많이 좀 전달하려고 노력하는 저 자담세무에게 세금연구소를 한번 방문해 주시고 저희한테 상담을 해 주시라는 그런 높아심에서 오늘은 제3자 직접 배정 방식의 유상 증자 시 신주인수 대금을 직접 부담해서 취득한 그 주식이 운이 좋게 우회 상장이 돼 가지고 상장 차익이 일어났을 때 이 상장 차익에 대해서 증여세 문제는 어떻게 되는지 한번 짚어보았습니다. 이상 자담세무에게 세금연구소 손혜경 세무사였습니다.